네, 12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반등 모멘텀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떻게 박스권의 양태로 보면 박스권 중간 지점에 자리를 하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43,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뚫어주면 나름 의미 있는 쇼스 퀴즈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43,000달러 중반에서 후반까지만 올라서 주면은 그때부터 급등 모멘텀이 한번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주면 땡큐.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말해서 박스권 저항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4만 달러 전후까지 후퇴할 가능성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바라보자라면 4만 달러 후퇴보다는 4만 3천 달러 돌파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4시간 차트거든요. 분석가 맥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4만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구간의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더블 바텀이 확인이 됐고 지금 박스권 중간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세가. 그래서 43,500달러 여기까지만 지금 올라서 주면 땡큐 상황이 되는 건데, 요 구간에 지금 쇼 포지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44,500달러 부분까지 급등, 나아가서 46,000달러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상당히 예민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간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 수준이 이어질 경우에 박스권 고점인 44,250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여기 돌파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46,000달러, 48,000달러, 5만 달러 돌파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정서가 강화가 될 겁니다. 이건 매튜 아일랜드 건데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된 방향이 없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43,300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다. 지금 박스권의 범위가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좁은 범위의 박스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43,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를 벌여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는 바라보는 거는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이 목표 영역에 도달을 했다.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예요. 이 차트 하나하나가 지금 월간 한 달 한 달을 의미하는 건데, 첫 번째 해빙 반감기부터 이번에 지금 앞두고 있는 네 번째 해빙까지 상황을 보면 거의 똑같은 형태의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전의 해빙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평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제 막 이런 상황. 그런데 과거에서도 보면 수평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급등, 전환하고 나면 페이크아웃이 발생할 때도 있었지만 급등, 이때도 지지 확인하고 급등, 이번에 돌파했고 지지 확인을 해주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시 말해서 반감기를 앞두고 프리헤빙 랠리가 시작이 되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 헤빙 랠리가 펼쳐지면은 어떻게 된다? 10만 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벌일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크립토 타이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투자자라면 지금의 하락기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장기 수익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당신이 정말 인베스터라면, 진짜 투자자라면 지금이 기회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지금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막 박스권에서 요동치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더 올라가면 못 사서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이, 이 양태가 지금 이번에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딱 지금 시작 지점에 있다라는 것.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줬잖아요. 많이 반등을 해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건 좀 오반가요? 이제 막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확률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 확률 통계 관점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의미 있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박스권 첫 박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엔 갈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4시간 차트로 바라봐도 결국에는 43,000달러 돌파를 하고 나면 46,000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프리헤빙 랠리를 이제 막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반감기를 거치면서 해빙 랠리로 이어질 그런 상황,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지금 임팩트 재료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시그널. 첫 번째는 블랙록이 SEC 입장을 반영해서 현물이 아니라 현금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수정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짚어왔던 거고, 특히 이제 SEC와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 신청 기관들이 여러 번의 미팅을 거치면서 대화의 진전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사실상 막바지 국면의 논의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정서가. 특히 이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어떤 입장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죠.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SEC가 패소를 한 거죠. 전 정말 되게 그때 어떤 법원의 멘트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SEC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개망신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당히 어떤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죠. 어차피 여기서 또 잘못되면 또 소송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또 깨지게 되고 또 박살이 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겐슬러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하면 정말 곧 1월 10일 전후로 승인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승인이 된다라면, 만약 승인이 된다라면 그 날짜는 1월 10일 이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도 그렇고 번스타인도 그렇고 지금 1월 10일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90%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계 거물, 셀럽들도 하나하나 지금 입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은 월가에서 30년 만에 가장 큰 진전이 될 것이다. 현물 ETF에 비견할 만한 상품은 S&P 500 ETF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금 ETF 짜져라,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샘슨 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코인들은 뭐 쉬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비트코인 맥시 가운데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전폭적인 얘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좋겠지만 상당히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으로 돈이 급류같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특히 거래소 유통 물량도 더 한정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 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와, 100만 달러 좀 크긴 많이 크죠. 우리가 지금 다음 강세장을 통해서,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10만 달러 이상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100만 달러, 와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 꼭 이런 숫자를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1월 승인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조금 리포트를 통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어떤 이런 상황이 임팩트가 커요. 그래서 K33 리서치도 블랙록 사례를 거론하고 있는데, 블랙록이 1월 10일 마감을 앞두고 이 현금 정산 방식으로 수정 버전을 제출한 것, 다시 말해서 SEC가 원하는 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1월 10일 이전에 그때에 맞춰서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블랙록의 의지가 굉장히 아주 많이, 엄청 많이 강력한 것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급등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횡보를 할 때, 그때 이제 알트 시즌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잖아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알트 시즌에 대해서 플랜 B는 조금 단호하게 이번 강세장 알트 시즌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경우에 알트 시즌 없을 것이다. 모든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몰려들겠지만 그러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플랜 B도 이제 비트코인의 방점을 찍고 맥스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알트 시즌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거의 100% 수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 촉발 재료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한 5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5월이라는 시점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4월은 또 비트코인 반감기잖아요. 그런데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 와, 정말 내년 상반기는 줄줄이 그냥 알트코인, 비트코인 그냥 막 펌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캘린더대로 이벤트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면, 물론 1월 이벤트와 5월 이벤트는 변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서도 그래서 90%의 확률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100%를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라는 거는 정해진, 그냥 예정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벌어질 가능성, 조금 더 지연이 되더라도 한두 가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승인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개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많게는 세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데 임팩트가 엄청 큰 비트코인 자체에 있어서, 또 암호화폐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재료들이 쭉쭉 예정돼 있다, 내지는 예고돼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알트 시총 차트인데, 알트코인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축적의 구간이 있었고 살짝 리테스트를 하다가 이게 잘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저항 라인이 온전하게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알트 시즌, 이번에 어마어마한 약세장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축적의 구간이었고, 이번에 돌파를 하고 지금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리테스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온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알트 시즌이 벌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게 이 차트적인 흐름을 보나 어떤 이슈적인 상황을 보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신뢰가 안 되면은 그냥 은행 예금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투자의 전제로서 깔아놓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의 어떤 재료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아직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몇 주 안에 바뀌게 될 것 같다.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1분기에 큰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사실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몇 주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되면 그 자금이라는 게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각도로 상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응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알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데일리 차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상승 삼각 패턴이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이번에 돌파를 했고 저항 라인을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00달러 위에서 지지만 잘 확인을 해준다라면 3500달러까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를 추가 상승의 준비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2150달러 그리고 1900달러까지의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3,500달러를 목표로 매집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엄청난 폭의 어떤 급락세만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지금의 추세적인 흐름을 잘 이어가 준다라면 긍정적으로 이더리움 3,500달러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사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주목 코인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강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난 게 비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AI 관련 코인. 이 설문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고, 뭐 타오, 렌더 같은 AI 토큰들도 보유하고 있다더라. 이런 거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아워 크립토 토크에서 올린 건데 2023년 동안 AI 관련 코인들의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렌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렌더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따로 멤버십 라이브로 저희가 짚어봤던 건데 렌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렌더가 AI GPU 관련 블록체인 GPU 시대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거든요. AI 테마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지구 전체를 감돌게 될 굉장히 큰 트렌드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AI 관련 크립토 종목들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뭐 베라, 타오, 패치, 팔, 뭐 아크, 오라이 뭐 많이 올랐어요. 폭이 엄청 커요. 예. 특히 렌더 같은 경우에도 정말 1달러 밑에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4달러대에서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폭이 어마어마한데, 이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올 한 해 동안 AI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다, 다 선명하다. 얘는 조금 그래도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형태, 선명하다. 지금 오르긴 많이 올랐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테마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렌더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AI 관련 종목들, 특히 이 중에서도 다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렌더를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블록체인 GPU 시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바라보면 잘 해나가고 있다. 그게 또 시세적으로도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름의 기준점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한 번씩 리서치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땡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좀 중장기 대응 목록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렇게 테마가 확실한 종목들은 단타용으로는 좀 아깝고 중장기용으로 반감기 랠리에 맞춰서 좀 끌고 가는 종목으로 바라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택스, 사실 스택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가치는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로서는 거의 유일한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디파이 혁신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알트코인 프로젝트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조만간 승인이 되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지금 업비트에서 좀 반등이 많이 나왔던데,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조금 염두에 두고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택스는 관심 목록에 좀 넣어 두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장 들어가기에는 오늘 일단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은 안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 정도 상황은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체인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프로젝트인데 아마 한 지난주 정도에 매집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지금 꽤 좋으실 거예요.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35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관건이 0.081달러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0.06달러 가능성,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타겟으로는 0.08달러까지도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조금 익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거든요. 조금 비체인은 혹시라도 후퇴를 좀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워낙 확실한 프로젝트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리플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시세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어마어마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뭐 루이비통, 뭐 BMW, 차이나 월마트 등등 엄청 많아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어떤 대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걸 확장을 해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어떤 실생활의 적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비체인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특허까지 획득을 했죠. 그래서 콜린 브라운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비체인은 혁신적인 거래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이 미국 특허 승인까지 받았다.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다. 비체인이.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홀더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체인을 둘러싼 정서, 이 센티멘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서 이런 상황, 뭐 중간중간에 익절하시고 중간중간 추가 매입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체인도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묵묵하게 눌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파 지지가 성공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봉크님이 좋아하시진 않죠? 봉크 코인. 요즘에 하도 말이 많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솔라나 기반이어서 사실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막 지금 뭐 개코인 시대가 또 한번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신 없는데, 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진작에 좀 수익화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큰 욕심을 바라시면 조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계단 1시간 차트네요. 1시간 차트에서 계단형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번 올라주면 거의 무섭다 싶게 폭등이 나와주지만,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꾸준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바닥 한번 진짜 찍고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인컴 샤크 이런 얘기 합니다. 수익 실현 못하고 욕심 부리면 하락은 엄청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봉크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아마도 봉크 들어가셨던 분들은 진작에 한 어제 정도에 익절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체인링크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목록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관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타깃은 11.5달러 또는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체인링크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15달러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20달러에서 25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실패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11달러 밑으로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이번에 급등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익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상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